네, 지금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새로운 수단어를 들어가 볼 거예요. 새로운 수단어는 현대 원자 모형을 어떻게 나타낼까? 라는 건데, 지금 학습 목표 1번 읽어보면은 각 원자 모형의 특징과 한계를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싶은 내용은 현대 원자 모형이야. 그런데 현대 원자 모형이 제시되기 전에 다양한 원자 모형들이 있었고, 원자 모형들이 점점 변화했었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전 단원에서 맨 처음에 돌턴의 원자 모형, 다음에 톰슨의 원자 모형, 다음에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까지 배웠는데 각각 원자 모형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어떤 한계점을 지니며 그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어떤 새로운 원자 모형이 제시되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지금 오늘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새로운 원자 모형인 보어의 원자 모형을 오늘 중심적으로 배워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원자 모형의 편전 이 그림을 한번 봐봅시다. 학습지에 있는 그림. 이 그림은 교과서에 있는 그림 선생님이 가져와 본 건데 이 그림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과학자들이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우리 돌턴의 원자 모형 같은 경우 배웠죠. 돌턴의 원자설에서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공과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해서 돌턴의 원자 모형이 제시가 되었죠.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이런 줄로만 알았어. 근데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됐지? 전자가 발견됐어요. 그래서 전자가 발견돼가지고 톰슨이 새로운 원자 모형을 제시합니다. 지금 톰슨 같은 경우에는 원자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띤 전자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서 전자를 발견했기 때문에 원자 모형의 전자를 추가했죠. 그래서 톰슨의 원자 모형이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러더퍼드가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원자 핵을 발견했죠. 그래서 원자의 중심에는 플러스 전하를 띤 핵이 있고 대부분 텅 빈 공간이야 라고 말을 해서 러더퍼드 원자 모형을 제시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배웠는데 지금 다음에 보어라는 사람이 원자핵 주위의 전자들은 일정한 에너지를 가진 궤도를 돌고 있어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지금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에서 더 보완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보어의 원자 모형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보어의 원자 모형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슈레딩거뿐만 아니라 다양한 뭐 보어는 일단 보어의 원자 모형을 제시했지만 보어뿐만 아니라 뭐 슈레딩거, 플랑크, 또 드브로이 뭐 다양한 양자역학 관련된 그 과학자들이 양자역학을 연구하다 보니까 지금 원자에서 전자의 위치를 정확히는 알 수 없어. 전자의 운동은 파동으로 이해를 해야 해 라고 말을 합니다. 네, 그래서 보어의 원자 모형에서 더 발전된 지금 더 보완된 현대 원자 모형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 원자 모형까지 화학원에서 배워볼 건데 오늘은 현대 원자 모형 전에 보어의 원자 모형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 원자 모형이 변천되는 과정을 밑에 학습지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선 처음에 이 동그라미 뭐야? 이 동그라미 이거 무슨 원자 모형이야? 네, 돌턴의 원자 모형이었죠. 돌턴의 원자 모형에서 그 다음 지금 이렇게 푸딩 모형으로 된 이 모형은 톰슨의 원자 모형이죠. 근데 돌턴의 원자 모형에서 톰슨의 원자 모형으로 넘어가는 과정, 이 가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 네, 맞아요. 지금 전자가 발견됩니다. 전자의 발견. 전자 어떻게 발견했죠? 네, 음극선 실험으로 발견했어요. 이렇게 정리해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톰슨의 원자 모형에서 러더퍼드 원자 모형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이 친구는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입니다.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으로 넘어가는 이 나에서는 무슨 사건이 있었어? 네, 원자 핵이 발견됐죠. 원자 핵은 어떻게 발견됐지? 네, 알파 입자 산란 실험으로 발견됐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원자 핵의 발견. 뭐 어떻게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어의 원자 모형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보어의 원자 모형으로 넘어가게 된 이유는 수소의 불연속적인 선 스펙트럼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이거 수소 원자의 불연속적인 선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거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죠. 그래서 오늘 이걸 배워볼 거야. 그 다음에 보어의 원자 모형에서 현대의 원자 모형으로 넘어갈 때는 다전자 원자의 선 스펙트럼과 불확정성의 원리 때문에 지금 현대 원자 모형이 제시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선생님이 이렇게
핑크색으로 네모친 이 부분들의 내용은 우리가 잘 모르지. 그래서 오늘 지금부터 배워볼 거예요. 일단 원자 모형이 이렇게 변화되었고 각각 변화하는 과정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정리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네, 좋아요. 그 다음에 발표 회복이 있는데 이미 5반은 발표를 했었죠. 그쵸? 지금 4반이랑 6반 친구들은 지금 이렇게 과학에서 모형들이 이렇게 계속 제시가 되고 모형들이 점점점 발전을 하고 이래요. 이때 이 모형이 과학에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과학자들은 모형을 왜 활용할까? 또 모형의 역할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발표를 해줄 친구는 이따 온라인, 줌, 실시간의 선생님과 합의를 보셔가지고 누가 발표할지 정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이렇게 정리하고 지금 천천히 보호의 원자 모형이 나오게 된 과정이랑 보호의 원자 모형이 의미하는 것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선 러더퍼드 원자 모형의 그런 한계점이 있겠죠. 러더퍼드 원자 모형의 한계점을 우리 한번 알아볼게. 일단 선생님이 두 개를 갖고 와봤어.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나와 있는데 첫 번째 거는 조금 너희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그렇게 막 잘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아닌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두 번째 거를 중심적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거 빈칸도 안 뚫어놨어요. 좀 어려운 내용이어서 그래서 같이 읽어볼게. 고전 전자기학 이론에 따르면 대전된 입자가 가속도 운동을 할 때 벌써부터 막 머리가 띠해하죠. 지금 고적 전자기학 이론 대전된 입자 가속도 운동 이거 물리 아니노 막 이러고 있을 것 같은데 어려워도 그냥 들으세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됩니다. 지금 고전 전자기학 이론, 지금 이 당시의 전자기학 이론에 따르면은 대전된 입자가 빙글빙글 돌아요. 빙글빙글 이렇게 가속도 운동을 해. 지금 점점점 빨라지는 건 아니지만 지금 방향이 계속 변하고 있죠. 지금 동그라미로 지금 이렇게 돌고 있으니까 방향이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걸 보고 가속도 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대전된 입자가 가속도 운동을 한다면은 전자기파를 발생을 해야 돼요. 근데 전자기파가 방출이 되면은 지금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 거니까 전자의 에너지가 감소를 해야 돼. 지금 무슨 소리인지 막 이해 안 되는 친구들 되게 괜찮습니다. 일단 들으세요. 네, 이렇게 감소했어. 이렇게 되면은 전자의 에너지가 감소되기 때문에 전자의 궤도가 작아지고 지금 전자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 지금 전자기파가 나가서 전자의 에너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도는 궤도가 작아져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돌다 보면은 점점점 작아져가지고 원자핵이랑 충돌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네, 이해 잘 안 돼도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지금 대전된 입자가 있어. 대전된 입자가 빙글빙글 돌면은 지금 전자기학 이론에 의해서 전자파가 발생이 돼야 돼요. 전자기파가 지금 방출이 돼야 돼. 전자기파가 방출이 되면은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니까 전자의 에너지가 잃어요. 전자의 에너지가 잃게 되면은 전자의 궤도가 점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작아지다 보면 지금 원자핵이랑 충돌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거를 똑똑한 과학자들이 지금 이 에너지나 이런 걸 다 계산을 해봤어. 그랬더니 지금 이렇게 빙글빙글 돌다가 원자핵이 충돌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10의 마이너스 12초래. 이거는 지금 선생님이 말하는 동안에도 한 몇천 번 1초를 지금 10에 12승 등분한 거니까 졸라 작은 시간이죠. 되게 찰나의 시간이죠. 네, 총알이 날아가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지금 전자가 원자핵이랑 부딪혀서 부셔져야 돼. 그렇다는 소리는 지금 이런 식으로 존재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다는 문제점이 갖고 있어. 러더퍼드 원자 모형에 의하면 지금 원자핵 주변을 전자가 빙글빙글 돌아야 되는데 이렇게 빙글빙글 돌다 보면은 전자파가 발생되고 점점점 전자의 궤도가 줄어들면서 원자핵이랑 충돌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게 밝혀져요. 그리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부분은 2번이야. 2번에서는 수소의 선 스펙트럼,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는데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이 뭔지 좀 하나하나 차근차근 톱어볼게요. 우선 선 스펙트럼, 일단 스펙트럼에 대해서는 통합과학 시간에 너희들이 다 배우고 올라왔어야 되는데 우리 모르는 친구들 있죠. 그래서 같이 한번 볼게. 스펙트럼이 뭐냐라고 하는 거는 빛을 파장에 따라 분해해서 배열을 한 거예요. 지금 밑에 그림 보면은 지금 이렇게 프리즘이 있어. 프리즘에 이렇게 빛을 넣죠. 그러면 이렇게 무지개 빛깔로 나눠지지. 이렇게 나눠지는 이렇게 파장에 따라서 분해된 걸 보고 스펙트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수소 원자가 가지는 스펙트럼, 이 수소 원자가 내는 빛을
분해했을 때 나오는 그 스펙트럼을 지금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을 설명하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왜 어떤 일이길래 설명할 수 없는지 보면은 우선 스펙트럼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우리가 먼저 알아둬야 돼. 우선 연속 스펙트럼이랑 선 스펙트럼이라고 있는데 연속 스펙트럼은 뭐야? 그냥 연속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햇빛, 백열등 이런 지금 우리 위에 지금 천장 보면 나오고 있는 이런 빛들 있죠. 이런 빛들을 프리즘에 통과시키면 무지개와 같이 색이 연속적으로 나타나요. 지금 백열등, 태양빛 이런 거는 빨주노초 파란보가 다 섞여 있는 색인 거잖아. 그쵸? 연속적으로 섞여 있는 색인 거예요. 이걸 프리즘에 통과시키면 연속적으로 이렇게 분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연속적인 파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선 스펙트럼, 지금 특정 온도의 원소나 기체가 내는 빛, 지금 뭐 여기는 그림에 헬륨이 나타났는데 수소를 넣고 방전을 시켰더니 빛이 나오는데 이 빛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이렇게 연속적인 이런 식으로 연속적인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빛이 불연속적이다. 지금 몇 개의 선이 불연속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 보면은 지금 특정 온도의 원소나 기체가 내는 빛을 분광기로 들여다봤더니 몇 개의 선이 불연속으로 나타났다는 거야. 이해됩니까? 네, 그럼 이 불연속적인 선이 뭘까라는 걸 과학자들이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불연속적인 선들이 왜 나타나냐라는 걸 우리가 원자의 구조를 생각할 때 설명할 수 있어야겠죠. 근데 우선 우리가 이 파장 스펙트럼은 파장에 따라서 이렇게 분해를 한 거잖아요. 이 파장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 물리 원 시간에 나중에 3단원에서 배울 거야. 파장 배울 때. 근데 아직 화학 원에서는 그런 계산을 빡세게 안 해요. 빡세게 안 하고 이걸 가지고 있는 의미만 정량적이 아니라 정성적. 정량이라고 하면 계산하는 거고 정성적이면 대충 비례, 반비례, 뭐 이게 크면 뭐가 작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는데 일단 이거를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고 갈게요. 일단 빛에너지, 진동수, 파장의 관계를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데 이거 나중에 물리 시간에 너희들 배워서 물리 시간에 계산 조직이 할 거예요. 화학 시간에 계산까지는 안 할 건데 대충 이런 성질 관계들이 있다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선 빛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있겠죠. 그 에너지는 지금 플랑크 상수, 에너지의 값은 플랑크 상수라고 부르는 이 h 곱하기 진동수 이게 V가 아니라 이걸 뭐라고 하더라? 뮤라고 해. 뮤였던 것 같아요. 네, h 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진동수 이렇게 이야기를 해. 그래서 지금 빛 에너지의 크기는 플랑크 상수에다가 진동수를 곱한 거다라는 거예요. 지금 진동수는 너희들 들어봤죠? 어떤 파동이 1초에 몇 번 움직이나 뭐 이런 걸 보고 진동수라고 해서 단위는 헤르츠 또는 1퍼세크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빛 에너지는 뭐 진동수랑 플랑크 상수를 곱한 값이다 라는 거야.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만 보면은 진동수가 커 그럼 에너지는 큰 거죠. 에너지가 작아 그러면 진동수가 작은 거죠. 이렇게 서로 비례 관계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 빛의 어떤 파동이든지 간에 속도 같은 경우는 파장 곱하기 진동수입니다. 네, 이것도 물리 시간에 배울 건데 그냥 우리 이거 띄어서만 보는 거야. 그럼 진동수는 파장분의 속도겠죠. 네, 그럼 빛의 속도는 일정하잖아. 빛의 속도는 c로 일정하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진동수 자리에 파장분의 속도 c를 집어 넣어준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쓸 수 있겠지. 플랑크 상수 곱하기 빛의 속도분의 파장분의 1 이렇게 우리가 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플랑크 상수고 빛의 속도 상수지. 그러면은 지금 에너지는 파장분의 1에다가 어떤 상수를 곱한 값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이걸 식을 외워서 계산을 하는 것보다 진동수가 높아 그럼 에너지는 큰 거고요. 파장이 높아 그럼 에너지가 작은 거고요. 그리고 또 진동수가 커 그럼 파장은 작은 거죠. 왜냐면 속도는 상수니까. 그래서 우리 이 관계에 대해서 지금 어떤 거랑 비례, 어떤 거랑 반비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익숙해지자. 여기 이렇게 선생님이 예제를 갖고 와봤는데 이거를 지금 영상 멈추고 선생님 설명 듣고 이해한 다음에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풀어보시고요. 다 풀었으면 선생님이랑 같이 연습을 해봅시다.
일단 빛 에너지와 진동수는 비례 반비례? 네, 비례했죠. 지금 빛 에너지랑 진동수는 비례했어요. 그다음에 빛 에너지와 파장은 반비례했죠. 그다음에 파장과 진동수는 반비례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이해하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식들, 지금 E 같은 경우는 빛 에너지를 이야기를 하고, 지금 뮤 같은 경우는 진동수, H는 플랑크 상수, C는 빛의 속도, 람다는 파장, 이렇게 의미한다고 선생님이 적어놨는데 이거를 외우고 계산하는 거는 물리 시간에 하시고 그냥 뭐 이렇게 비례 반비례 이 정도만 우리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지금 파장이 불연속적이었잖아. 지금 지금 헬륨도 그렇지만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파장이 불연속적이었어요. 파장이 불연속적이라는 소리는 파장이랑 에너지랑 반비례의 관계니까 파장이 불연속적이야. 그렇다니 그럼 에너지도 불연속적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수소 원자가 지금 내고 있는 에너지가 불연속적이라는 거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하다가 새로운 원자 모형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지금 정리됩니까? 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파장이 불연속적이야, 에너지도 불연속적이네. 왜 수소 원자가 내는 빛은 불연속적인 에너지를 가질까? 지금 이렇게 과학자들이 여기까지 생각을 한 거예요. 이해됩니까? 네,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정리를 해보면, 즉 선 스펙트럼에서 파장이 불연속적이다라는 이야기는 에너지가 불연속적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에너지의 양자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자화, 양자가 양자역학할 때 양자인데, 양자가 무슨 뜻이냐